자, 오늘 이야기들에 힘을 더해줄 패널분들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큰 박수로 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말 삼고초려 끝에 어렵게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되고 또 의미가 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막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대담은요, 총 6개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원불교 청소년 교화, 미래를 열어가는 질문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1, 첫 번째 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청소년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대상별 청소년 교화 활동 중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입니다. A. 성장이 너무나도 빠른 요즘 초등학생, 소통이 무섭다. B. 법회 시간에도 휴대폰만 만지는 중학생, 장벽과도 같다. C. 학원과 입시 부담의 고등학생, 도대체 만날 수가 없다. D. 대학교 가면 잘 나온다던 대학생 교화는 어디서부터인가. 2. 7포 세대의 사회적 고민 상담마저 두려운 청년 교화. 그리고 아직 F번입니다. 청소년 교화는 부모 교화가 필수다. 40대 부모님과의 접점을 찾기. 요것이 이번 저희가 준비한 문항입니다. 그러면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죠? 네. 그러면 나의 생각을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여주세요.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A. 성장이 너무나도 빠른 요즘 초등학생을 어려운 부분으로 선택해 주신 분들은 약 7%고요. B 문항은 16%, 중학생 부분이 16%를 차지했습니다. C. 학원과 입시 부담의 고등학생이 역시나 36%, 정확히 37.1%로 가장 높은 문항을 보였고요. D. 대학생 교화가 10%, E. 그리고 전체적인 청년 교화 10% 문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F번 청소년 교화와 연결된 부모 교화와의 접점 찾기가 18%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36%, 즉 37.1%가 이제 C 문항으로 저희가 선택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패널 분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김원일 교무님, 네, 혹시 어떤 답안지 선택하셨나요? 네, 저도 3번, C번 고등학생 만나기 어렵다를 선택했습니다. 네, 혹시 그 선택을 하시게 된 이유라던가 여기서 느끼게 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3년 동안 할 때는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재밌게 했지만 올해 작년 말에 만났던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생들도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법회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떤 아이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내포가 형성이 돼서 이 아이가 교당을 나오고 싶지만 학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학원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들과 하는 얘기가 주말에 다 학원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접점은 학원에서 공부한 얘기가 나와서 학원을 포기하고 교당을 나오기에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당의 적은 학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당의 적은 학원이 되어간다라는 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친구들 이 교당에서 만날 수가 없는 점이 참 힘들다.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교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 저희 박인수 교도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만나기 어렵죠. 학원들 다 가고 사실 교당 교무님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만나기가 어려운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들 어제 저희 경인교구에서 강사분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소통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법적인 소통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리적으로는 어차피 못 만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캐릭터 이어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물론 부모의 얘기지만 타이밍을 노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존재 부모님이 있고 너를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존재만 알려주고 타임을 잘 봐서 그 애가 기분 좋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타이밍 있을 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자녀가 없지만 청소년 교화 입장에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들 만나기 어려우니까 교무님과 교당이라는 어떤 존재를 계속 조금 은근히 방법은 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알려주시고 뭐 예를 들면은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기간에 공부하고 있다면 잠깐 찾아가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입학식, 졸업식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떤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우리 교무님과 교당이 항상 우리 청소년들 뒤에 같이 있다라는 어떤 존재감을 좀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보여주세요.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입장에서 청소년 교화의 가장 큰 어려움, 즉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A. 교화 활동에 시간이 부족하다. B. 교화 활동 예산이 부족하다. C. 교화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D. 주임 교무님과의 갈등, 교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나에게 있어서 장애 요인이다. 2. 프로그램 및 개인적 역량의 부족이 나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다. F. 동기부여 및 의지 부족이 장애 요인이다. 다음과 같은 문항이 보기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저희 한번 리모컨으로 문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선택해 주세요. 네, 굉장히 빠른 선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결과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결과를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도 이제 확실한 응답지 2번이 보이네요. 프로그램 및 개인적 역량의 부족이 29.9%, 약 거의 30%의 표가 나오도록 나왔습니다. A. 교화 활동의 시간의 부족은 12%를 차지했고요. B 문항 교화 활동 예산의 부족은 8%. C. 교화 활동의 공간의 부족을 눌러주신 분들은 역시나 8%였고요. D. 주임 교무님과의 교화 방법론적인 차이를 눌러주신 분들이 16%. 그리고 2번 문항 가장 많았죠. 프로그램 및 개인적 역량의 부족이 29.9%. 대략적으로 30%를 차지했습니다. F. 동기부여 및 의지 부족의 24%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는 1번과 2번, 그러니까 1위, 2위를 차지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 중에 이 답안의 결과에 이제 눈이 번쩍 뜰 한 분이 계시는데요. 청소년 교화에 지금 현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저희 청소년 국장님. 혹시 이 질문 응답률 보시고 좀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문정석 교무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까 네, 응답률 화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 잡지 말라 그랬는데 주셨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네요, 정말. 네, 청소년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교무님들이 좀 부족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교무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기부여와 의지는 어떻게 하면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현장에 있다가 현장 교무님들 의견을 좀 더 물어보셔서 또 이 내용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청소년국에서 좀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년회장님, 박인수 교도님, 그 청년 교화 못지않게 또 청소년 교화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교무님들 옆에서도 또 교화 활동에 많은 큰 힘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답안지 결과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네, 저도 이 일을 눌렀는데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이놈의 SNS가 생겨가지고 애들 눈이 너무 높아져서 그거를 충족시키는데 사실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있고 있으실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만큼 할 수 없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문성이 요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타력에 좀 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설프고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교구나 또는 저희 기관이나 단체 같은 그런 곳하고 많이 협력하시는 게 또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들을 전문적인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고영희 교도님께서도 혹시 한 말씀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답변이 학교 현장하고 거의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저희가 어떤 게 어렵냐 이 사업이, 그러면 첫 번째가 너무나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말을 하고요. 그 부분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학교는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 일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주임 교무님이신데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되시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데, 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조직은 다르지만 그렇게 느끼는 거는 그 비슷하구나 느꼈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들의 큰 어려움을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적인 입장에서 청소년 교화 활동 중 나는 이런 점이 강점입니다 하면서 강점을 밝혀주시면 되시는데요. A. 참신하고 독특한 교화 기획은 내가 최고다. B. 교법에 충실한 훈련 진행은 내가 최고다. C. 교화 열정만큼은 내가 정말 최고다. 요게 이제 10번 문항이고요. D.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게 바로 나의 강점이다. 요 D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2. 또 중요하네요. 요것도 예산과 물량 지원, 이것이 나의 강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 2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F번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걸 잘한다, 다만 나는 시기적으로 참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F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강점인 만큼 자신 있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네, 우리 교무님들의 강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지를 보여주세요. 와, 네, 명백하게 보이네요. D,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내가 최고다. 33%로 가장 높은 문항률을 보였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신하고 독특한 교화 기획은 좀 자신이 없으셨나 봐요. 4%의 응답률을 보였고요. B, 교법에 충실한 훈련 진행, 네, 1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교화 열정, 네, 역시나 20%로 높은 문항률 2위에 차지했습니다. D,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로 가장 높은 문항을 차지했고요. E, 예산과 물량 지원, 아쉽게도 8%의 응답률이 나왔네요. F, 이 모든 걸 잘한다. 네, 나는 완벽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참고 있다. 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은 생각보다 높게 17%, 18.7%로 3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또 교화 현장에 계시는 우리 문익지 교무님 몇 번 눌러주셨을까요? 네, 이게 시기적으로 좀 강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선택은 D번 했거든요.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최고까지는 아니고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정도 되니까 이거를 선택한 것 같고요. 출가를 처음에 결심하고 이렇게 대학원 생활하고 처음 때에는 A번도 저가 갖고 있는 강점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교화 열정도 최고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이게 지나면서 이런 강점들보다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대상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소수로 그 전에 교화 열정은 한 20-30명씩 내가 다 커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소수의 한 3-4명 정도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 참고 있다는 것도 조금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기에 있는 나와 있는 이런 강점 말고 다른 강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시기를 못 만나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원율 교무님 혹시 청소년 교화 활동 중 어떤 점을 강점으로 뽑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F번 선택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참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포텐 터질 시기를 찾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 보면서 2번하고 조금 배치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프로그램이랑 개인 역량 부족을 선택하고 나서 이 답변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중에서 최고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A, B, C, D, E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익산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부교무나 보좌교무 하시는 선배들이 많은데 다 최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최고들을 본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F가 맞겠다 싶고,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최고는 이제 되어가는 과정이고, 참신한 게 어렵고 또 교감하고 소통하는 게 어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 있냐면, 참신하게 해보려고 아이들과 겨울에 가자, 여수에 배낭만 싸고 게스트하우스 1박 2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겨울 훈련 대신에 아이들이 대환영을 했습니다. 몇 명이 간다고 했냐면 20명이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학생은 5명 나왔거든요. 좋았어. 몇 프로지? 400%니까 좋아. 교무님한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먹히는 거예요. 5에서 플러스 15를 하면 안 되고 400%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일정은 다 짰어요. 사실 여수에 1박 2일 가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다 나오니까 좀 진부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가보신 분도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참신한 거였어요. 안 가봤거든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갔냐면 기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무님한테. 이게 훈련이니? 이게 어떻게 겨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왜 굳이 교당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이 답변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 교무님 지금 추천 교무님이라 같이 사는 분이 이 방송에 나가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교무님이 그때 원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교당에서 캠프나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훈련원이나 혹은 원불교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담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썼던 그 기획서에는 그냥 애들하고 놀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가 어려운 게, 저는 아이들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인 교무님하고는 소통하고 이게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뒤에 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할 거 많아요 지금. 자, 그래서 참신하게 짰다가 제가 바꿨습니다. 원불교 훈련의 아이덴티티는 훈련원에 가서 쫀득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끈하게 교리 공부하고 풀어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름도 겨울도 다 훈련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3년차 때는 애들이 있어서 교무님 오셨는데 베네도 한번 가봤습니다. 익산에서 베네까지 3시간 넘게 걸리는데 베네 갔더니 아이들이 멀긴 하지만 좋았다고 해서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하고, 또 변산 원강선원이나 하섬 분원에 가서 확실하게 뭐 목탁도 치고 공부도 하고 했더니 반응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고민이, 언제까지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훈련을 할 것인가. 요즘 아이들은 변화해서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 구시대의 버전이
나쁘진 않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겪어가면서 포텐이 터질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그 청소년 교화 활동을 많이 또 지켜보고 계시는 저희 박인수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질문에 대답이 너무 멋져서 감동했습니다. 교화 열정만큼은 내가 최고다,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내가 최고다라고 선택해 주신 교우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힘이 되고요. 현장에서 많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를 확인받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고, 저희도 이제 교무님들의 그런 장점이 발휘됐을 때 교화가 제일 잘 된다, 원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제가 교화자로서 활동하다 보면 이제 교무님들하고 비슷한 어떤 행위들을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한테 해도 뭐 예를 들면 연락하거나 뭔가를 이제 부탁해서 뭐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제가 교화자들이 10번 얘기해도 안 되는 게 교무님이 한 번 얘기하시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교무님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비교하지 못하시니까. 근데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교무님들이 소통하는데 내가 교무인데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뭐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점이 뭐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당하게 좀 자신감 있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좀 더 발휘하셔서 사실 알고 계시지만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요즘에 생각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단지 초반에는 많이 공유하기 어려워하지만 굉장히 소통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소통하고 싶어 하고 회화랑 문답 감정 받고 싶어 하고. 근데 교무님들하고 그 점까지 가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무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당 오는데 그것도 매주 와야 만나는 거잖아요. 매주 안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만나기 때문에 속마음을 덜어내는 입장이거든요.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남자친구랑 뭐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가정에서 뭐 아빠랑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교무님들에게 하고 얘기하고 답을 신앙으로서 수행으로서 많이들 찾고 싶어 해요. 청소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신 교무님들이 교화 열정을 더 못하셔가지고 가까이 청소년들 가까이 가시면 저는 교화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희망적이고 또 따뜻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번 보여주세요. 네, 4번 질문입니다. 교정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청소년 교화 집중이 제시됐습니다. 이 정책 중 3년 동안 이것만큼은 해결하면 좋겠다 싶은 우선순위를 가장 높은 항목,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항목 한 가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A. 교화 대상자 집중 교화. B. 청소년 교화에 대한 인식 전환. C. 재가 청소년 교화자 양성. D. 청소년 교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E. 청소년 교화 정책 교당 지속 및 확대. F. 기타의 의견입니다. F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의견을 함께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화면을 좀 보고 계신 교무님들께서 많으신데요. 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결과지를 보여주세요.
네, 참,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또렷한 막대 그래프가 아닌가 싶은데요. A, 교화 대상자 집중 교화를 선택하신 분은 7%였습니다. B, 청소년 교화에 대한 인식 전환, 이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요. 48.9%로 1위에 지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C, 재가 청소년 교화자 양성은 12%를 보였고요. D, 청소년 교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7%의 응답률. 2. 청소년 교화 정책 교당 지속 및 확대에 대한 응답은 15.6%, 대략 한 14%로 지금 이 응답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F번 기타에 대한 의견도 6%의 응답률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플로우로 마이크를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그 교육정책 이슈와 현황에 대한 오픈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저희 고영희 교도님의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답변과 대중들의 선택이 일치했을까요? 네, 저 2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지원이 어렵고, 더군다나 인식이 안 된다면 이거에 대한 인력 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이 사실 집중적으로 청소년의 교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교화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교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공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교화는 참 하기 어렵죠. 선생님들도 아이들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 외에는요, 아이들이 끝나면 방과 후를 하려고 해도 학원 가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 학력을 높여야 되니까 빨리 학교에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주말에 프로그램 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교당에만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과외를 받으러 가고 학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게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다 보면서 제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아까 동기도 좀 부족하고 어떤 역량도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인식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식에 따라서 이것과 필요한 것들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예산도 팍팍 하는데, 제가 이번에 오전 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특강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 교화와 관계되어서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단이 물론 다른 교단에 비해서 영세한 건 알고 있었으나 미래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홀대를 해도 되는가? 정말 홀대를 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이었었어요. 제가 혼자 개인이 쓸 수 있는, 제가 혼자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돈보다 더 적은 돈이 전체 예산이라는 거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이 얘기는 반드시 좀 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예산을 비롯해서 인력을 비롯해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어떤 원불교가 10년, 20년, 30년 이 아이들이 커서 어때요? 작년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교단에 어떤 기둥이 되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렇게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10년, 20년, 30년 또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화가 이렇게 침체가 되었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은 다 같이 해주셔야 되고, 인식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른 예산 지원, 인력 지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저를 이렇게 좀 조종하고 계시는 이제 윤대희 교무님께서 괜찮다고 신문사가 남아있다고 답변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고영희 교도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저희 문정석 교무님께서 이제 땀을 흘리시면서 물도 한 잔 드시고 하셨는데, 저희 문정석 교무님의 이야기는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다 듣고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문익지 교무님과 김원일 교무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라고만 나왔잖아요. 예, 이 인식을 어떤 걸 전환을 해야 될까요, 문익진 교무님? 네, 저도 정답 답 체크는 지금 인식 전환을 했거든요. 사실은 기타 의견을 했었는데
3년 동안 이 변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인식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의 초기에 이제 교구 근무할 때 한 주임 교무님급 의료한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고 뭐 같이 가는 일이었는데 그 주임 교무님이 부교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자기 때는 청소년 교화 잘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운전을 하고 있다가 멈추고 싶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 실정이었는데 주임 교무님들도 사실은 청소년 교화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청소년 교화하셨던 그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교당 다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청소년 교화 했던 사람들이 그 교무님들이 청소년 교화 했던 교화 대상자들의 학생들이 똑같이 나이를 먹었을 때 교당 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됐을까 생각했을 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청소년 교화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10년 뒤에 내가 교화했던 학생들이 교당을 다니고 있을까? 그 생각합니다. 교당 떠나면 교당 떠났다고 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이 일반 교도가 돼야 정말로 교화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7년차 되고 보니까 한 3년 뒤면 이제 3급 되고 보면 일반 교화하게 하는 실정이 됩니다. 실제로 일반 교화를 하게 되면 청소년 교화 생각할까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임 교무님들도 벌써 이 부분에 있어서 잊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 교화는 정말로 부교무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교당 교무님들이 함께 했을 때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학생법회를 보고 대학생법회를 볼 때 장학금을 주고 할 때 맛있는 걸 사줄 때 부교무가 혼자 가서 사주는 것보다 주임 교무님 교감님이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이 법문 말씀 해주실 때 학생들이 우리 교당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더 갖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봤을 때. 그래서 우리 이 청소년 교화라는 게 정말로 물질적으로 보면 나가기만 하잖아요. 청소년들은 헌금금 내봐야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주임 교무님들이나 교당 회계를 담당하시는 교감님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교단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이너스 투자가 이 청소년들이 자랐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잘 커가지고 삼성의 부장급이 될지 아니면 잘 나가는 벤처기업 회장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생 교화 이 충남대학교 할 때 충남대 학생들한테 늘 그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간식 먹고 하는 거 부담 안 가져도 된다. 20년 뒤에 네가 더 크게 내면 된다. 나 교당 지을 때 크게 네가 하나 해주면 된다. 부담 갖지 마라. 정말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단적으로 정말로 청소년 교화가 되길 바란다면 저는 우리 부원장이 오셨으니까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청소년이 들어갔으면 재정적 지원에 부담 없이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정 정책이 이제 청소년이 중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앞으로 3년간은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래 돈 걱정하지 마, 인력 걱정하지 마 하고 정말로 이렇게 해준다면 교무님들 전체적인 인식 변화가 되지 않을까. 뭐 3년 뒤에 그렇게 투자했는데 뭐 청소년 교화 안 됐네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청소년 교화하는데 정말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3년이 지난 뒤에도 그 당시 했던 이 교무님들 마음속에는 또 다른 열정이 타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교화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청소년 교화 집중이 제시되었고 이 정책 중에 지금 저희 플로분들께서는
이것만큼, 즉 청소년 교화에 대한 인식 전환만큼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요 답안지에 대한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김원일 교무님한테 이 인식 전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저희 플로어의 이제 의견, 그 다음에 아까 기타를 선택해주신 분들의 어떤 추가적인 의견을 제가 듣고 저희 문정석 교무님께 해결책을 다시 한번 묻는 순서로 이 4번 질문을 조금 마무리해볼까 싶습니다. 자, 김원일 교무님, 그렇다면 인식 전환, 구체적으로 어떤 전환이 필요한 건가요? 예. 말해야 되나요 이거? 허심탄회하게 네. 청소년 교화는 과연 누가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다수의 주인 교무님이 부직자가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무 전체가 교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당에 새로 가시면 나는 일반 교화, 자네는 청소년 교화. 자네가 전담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담하는 건 뭐죠 사실? 일반 교화 보조와 행정 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교화 집중하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집중하고 있는데 내 몸은 일반 교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시니까 힘이 나신 그 성과가 어떻게든 나오는데 우리의 성과는 숫자입니까? 교도 숫자예요? 물론 이거 양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원불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무님을 잊지 않고 뭐 대종사님 교법을 잊지 않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교당을 찾아가는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게 정말 대단한 성과잖아요. 근데 우리 연말의 시상은 퍼센트. 제가 퍼센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명 있다가 21명 되면 퍼센테이가 낮아요. 1명 있다가 2명 되면 100% 늘어난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교구 교회나 연말 회의 가시면 그거 보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인식 전환은 위에 분들부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고 한 게 그래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는 내일 가면 죽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청소년 교화할 때 어쨌든 제가 맡았다고 하면 우리 교무님께서 자네를 믿고 해봐. 내가 커버는 내가 해줄게. 엄어는 내가 해줄게. 이게 제일 좋은데 요게 안 되면은 그러면 자네가 다 경험이 전무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막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말 마지막 하나. 제가 훈련을 가면 법회를 주인 교우님이 대신 보셔야 되는데 안 보면 안 될까 하신 적이 있어요. 보시긴 했는데 아니면 대타를 세우거나 왜 법회를 안 보려고 하세요 했더니 아이들 만나기가 두렵대요. 60이 넘어가서 왕년에 자기를 떠올렸을 때는 굉장히 잘했지. 근데 60이 넘은 할머니가 10대나 20대를 대하려니까 어렵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무님, 교당에 나올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저의 얘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큰 교우님 얘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단 5분이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분명히 기억에 남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하셔서 한번 해볼게 라고 하셔서 청년이랑 학생법회를 봐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야 교무님 뭔 얘기 해주셨어요 했더니 인생에 대해서 잘 고민해서 커나가는 학생이 되라고 했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성적이나 뭐 그러는 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이 전환이 필요한 얘기는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겠지만 이 고민의 자리를 저희뿐만 아니라 주임교무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좀 경쾌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식의 전환은 우리들만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무님들 그리고 또 교도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시는 저희 청소년 국장님이신 문정석 교무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청소년 교화를 했었고 그때 문제가 또 이 후배님들 입에서 또 계속되는 그 상황 자체가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 요이 땅 하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특히 더 이번 교정에서는 좀 더 많이 이야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하셨는데 올해 9월 26일, 27일 중도 훈련원에서 주인교무님들과 함께하는 미래 세대의 대화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는 교정원의 전체 의지를 담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우리가 인식을 전환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청소년 교화가 교단 전체 구성원이 다 함께 해야 하는 교화이지 어느 특정 담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다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주인교무님께서 직접 청소년 법회를 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아까처럼 하려고 할 때 같이 공감해주고, 또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면 옆에 하고 있는 교무에게 힘을 좀 더 실어주고, 교도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청소년 교화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없다.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같이 공감하고 전환하자라고 하는데 이번 한번 신설을 하게 됐고요. 또 교정원에 좀 부원장님 와 계시지만 정책적으로 아까 그런, 그래서 성문법적으로 또 인사적으로 좀 더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뭐 확정되지 않은 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3년이 지난 후에 무엇인가 좀 성과가 또는 이것은 좀 변화가 됐구나라는 걸 좀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식의 전환은 아시겠지만 인식이라는 게 1년, 2년 요이 땅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변화에 그럼 더딜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거보다 지금 현재 인식의 전환이 없었느냐라고 또 돌이켜 본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더딜 뿐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하셔서 인식의 전환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부터 그 인식에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반드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게 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되고 뭔가 하나 성문에 기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교화 지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A. 성과를 내는 교당에 과감한 지원. B. 어려움을 겪는 교당에 꾸준히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C 문항, 작정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D. 교화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도자 교육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번 문항, 청소년 교화 전담 교무제의 다각적인 시도를 도전하는 것, 뭐 청담을 강화한다거나 거점 교당을 마련하는 것 등이 되겠지요. F, 교구 교당 내 연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또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답안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좀 천천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교화 박람회를 진행하게 되는 또 그 가장 심오한 응축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섣불리 누르시지 마시고 또 언젠가 마이크가 돌아가서 얘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심이 담긴 답안지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신 것 같고, 이제 어떤 분들은 준비됐다고 리모컨을 이렇게 잡고 올려주시는 모션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럼 다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눌러주세요. 네, 확실히 저번에 질문들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또 진중한 선택에 어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한번 결과지를 보여주실까요?
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A. 성과를 내는 교당에 가감한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는 약 10%의 문항률이 나왔고요. B. 어려움을 겪는 교당에 꾸준히 지원하는 것 2.2%로 가장 낮은 문항률을 보였습니다. C. 작정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도입이 필요하다 6.7%, 약 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D. 교화자를 위한 전문적 지도자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3.6%로 두 번째로 높은 항목입니다. 2. 청소년 교화 전담 교무제의 다각적인 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3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F. 교구 교당 내 연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21.3%로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습니다. 자, 교화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시고 또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저희 김원일 교무님 어떤 좀 생각이 드시나요? 또 어떤 답안지를 눌러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여러 번 동공지진이 일어나네요 오늘. 예, 저는 D번을 선택했습니다. 교화자를 위한 전문적 지도자 교육 엄청 강한데 2번은 굉장히 공감하는 거예요. 5번째는 필요한 거고 제가 D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교육을 받아오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교무로 나왔는데 당장 현실에서 교당 행정이나 사무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만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청소년들을 대하는 방법이 이제 익힐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방학 때나 혹은 뭐 훈련 때 실습을 했을지라도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겪는 게 간식을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설교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이들을 만나서 위로를 할 때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공감을 하는 나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나 혹은 청소년 지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오기 때문에 오로지 개인 공부나 일반 교화 위주의 스킬을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화자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D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우리 위센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센터에 지금 상담 인력이 전라북도인데 109명이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전문성이 없으면요 그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소진을 빨리 하기가 쉬워요. 어려운 아이들이 계속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담 역량도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업무가 주어져서 계속 그거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성과 관계돼서 교육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자체가 선생님들한테는 역량도 강화되지만 힐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돕고자 하고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본인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모여야 되는 거죠. 집체교육을 하게 되니까요. 모이게 되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런 특별 프로그램 해보는데 이게 좋았어. 그러면서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가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무님들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면요 아이들이 교무님하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올 때도요 그 아이의 눈을 보고 정말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거 들어오고 있고 위에 교무님들이 그다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뜻이 없으시다. 그 상태에서 나 혼자서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보다는 개인의 열정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정책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장 선생님도 불러다가 좀 인식 전환 뭐 연수 좀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고자 하는 열정과 동기를 많이 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해주시면 정말 지도자 교육 엄청 강화해 주시고 엄청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엄청 해주시고 작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10년 우리는 정말로 무엇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할까요? A. 청소년 친화적인 교당, 교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B. 청소년 교화자의 인사적 독립, 평등적 교화 활동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C.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 공간 마련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답지입니다. D. 사회적 이슈에 동참하는 활동을 조금 더 힘을 내야 한다. NGO나 봉사활동 등이 있겠습니다. E. 청소년 활동의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F는 기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답지를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답지는 몇 번 문항일까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선택해 주세요. 네, 다 되신 것 같죠? 네, 다 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이 이제 끝까지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0이 안 되고 계속 한 자리가 남아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 같이 결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지를 보여주세요. 네, 이번 결과지는 두 가지 항목이 거의 비슷한 확률로 이제 좀 나왔습니다. A 항목, 청소년 친화적인 교당 교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가 29.8%로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이었고요. B, 청소년 교화자의 인사적 독립, 평등적 교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이 항목이 바로 38.3%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 공간 마련은 14.9%, 사회적 이슈에 동참하는 활동, NGO 봉사활동 등은 5.3%, 청소년 활동의 외연 확장은 3.2%의 답안을 눌러주셨고요. 마지막 기타 항목이 생각보다 높은 항목으로 8.5%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인 질문인 만큼 저희 패널분들의 이제 종합적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저희 김원일 교무님부터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B를 선택했는데 인사적 독립이 과연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임 부여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왜 주임교우님 가시면 나는 임기가 남았는데 가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 분들이 팀을 맞춰서 오신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를 제일 좋아하는데 물론 다음에 오신 분들이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나를 제일 좋아하고 저희 학생과 청년 중에 한 명 봤어요. 전화번호부에 저만 교무님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뭐뭐 교무님인데 저만 교무님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니 했더니 자기가 교당 나와서 처음 만난 교무가 저래요. 그래서 교무님은 자기가 죽을 때 교무님이래. 그래서 인생 또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하면서 아이고 그래 어쩌겠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애들도 임기 알아요. 교무님 3년이고 연장하면 3년 더 사는 거. 근데 그 교무님이 임기를 못 채우고 갔을 때 다 압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임기 문제도 있어야 되고 또 교화 구조에 있어서도 수직 관계나 종속 관계로 너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 교화로 가는 게 많은데 그걸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문제고 개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교화 역량을 갖춰가는 게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교화뿐만 아니라 결국엔 우리만 청소년 교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일반 교화하고 다 아울러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대하고 또 이 교법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공부하는 게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고영희 교도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1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말 청소년들을 만나서 교무님들이 교화를 할 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 허드레라고 표현하기는 세상에 뭐 허드렛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들에 너무나 이게 행정 낭비라든지 그런 교화력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무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교당에서 제 역할을 충분하게 해서 그 부분을 또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그 에너지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당의 우리 교무님들을 사랑받는 교무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사적인 것이든 그런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익재 교무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타에 응답을 했는데 교당 교화 A번과 B번에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타를 한 이유는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기 우리 교무님들이 10년 뒤에 봤을 때 10년 뒤에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반 교화를 담당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청소년 교화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청소년 교화를 하고 있을 지금 애비 교역자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 교화에 대한 마인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10년 뒤에 주민 규모가 됐든 일반 교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온 부교무들을 만났을 때 그 부교무들에게 우리가 생각이 변하지 않고 청소년 교화를 같이 한다는 이런 마인드를 심어준다면 10년 뒤에도 청소년 교화가 잘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교화라는 파트에 있어서는 현재 교무님들뿐만 아니라 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원불교 학과 학생들 통해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저 박인수 교도님께 부탁드릴 것 같은데요. 이 교도로서 우리 교무님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같이 언급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죠. 많은데요. 그거는 똑같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무님들도 제가 교도님들한테 원하는 거 많으시겠죠. 근데 그거를 서로 모르잖아요.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기꺼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교무님들이 하시는 얘기, 물론 뭐 개개별로도 얘기하실 수 있지만 교무님들이 생각하시고 뭐 하고자 하는 의견들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싶었고요. 저도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뭐 청년회장이니까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도 있었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교도로서 인사제도라든지 뭐 구조적인 거 이야기하기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청년이나 청소년들 교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오는 그런 고민들을 들어보면 그거를 원인과 왜를 찾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로 만나는 것 같거든요.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은 저는 못 찾았지만 같이 현장에서 조금씩 세련되게 건의해 주시고 또 방법적인 거를 당처에서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교도로서 감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문정숙 교무님께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건 간식이나 이런 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참 이건 정말 선배로서 되게 가슴 아픈 말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국이 작게나마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교구에서 지구에서 함께 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저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청소년 교화가 그동안의 모든 정책적으로 사실은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교전정책 1순위로 해서 뭔가 교조원에서 해보겠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옆에 다 실장님이랑 계신데 물 들어왔을 때 한번 넣어줘 보시죠 하면
그 전에 안 나갔던 거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기 104년 청소년 교화박람회 전지적 교화 시점 개막대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저희 교무님들에게 꼭 칭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못한다,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제 얼굴 보니까 좀 애잔해지려는 마음까지 드는데요. 왜 칭찬은 잘하면 더 이렇게 는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오늘 가는 길에 우리 교무님들에게 꼭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무님들 매우 뜻깊고 또 많이 얻어가시는 1박 2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 양영윤 그리고 여기 계신 패널님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불교 하면 다 같이 기운 모아서 화이팅 하면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 담아서 마지막 인사 같이 해볼게요. 원불교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